한 회사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코오롱 생명과학의 2025년 3분기 실적을 통해 바로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 투자한다면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꾸준히 돈을 버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미래에 건 고위험, 고수익의 베팅일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번에 나온 최신 보고서를 딱 열어보면요. 이 회사의 두 얼굴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아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좀 투기적인 성장주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실적에 나타난 두 얼굴을 확인하고 그 전략을 뒷받침할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투자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 뭔지, 마지막으로 강점과 리스크를 종합해서 최종 투자 결론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회사의 실적이 왜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하는지 숫자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이 파란색 막대가 바로 케미컬 부문인데 와, 작년 3분기보다도 훨씬 더 성장했어요. 거의 회사를 혼자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면에 바이오 부문 매출은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바로 이 영업이익표입니다. 케미칼 부문이 무려 393억 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바이오 부문은 191억 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케미칼이 열심히 벌어서 바이오라는 미래에 전부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 집안에 돈 잘 버는 맏형이랑 꿈을 위해 돈 쓰는 막내 동생이 같이 사는 그런 그림이죠.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저렇게 돈을 계속 쏟아부어도 괜찮은 건가? 과연 회사가 이 전략을 계속 밀고 나갈 만큼 튼튼한지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이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영업활동. 그러니까 본업인 케미컬 사업에서 현금이 착착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두 번째, 그럼 그 돈으로 뭘 할까요? 투자 활동을 하죠. 바이오 부문 R&D에 아낌없이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벌어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아주 건강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고 있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바로 그 바이오 파이프라인,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조직도를 보면 회사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오죠. 바이오와 케미컬, 양쪽에 완전히 독립적인 연구 조직을 두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현재의 수익성도 놓치지 않으면서 미래를 위한 혁신에도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미래의 핵심 자산들입니다. KUS 2031, KUS 3021, 특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인 KUS 2031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임상 1, 2회 이상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까지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상업화에 근접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 전망도 아주 밝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빛과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가진 확실한 강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저울 위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정말 명확해요. 한마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할까요? 케미칼 부문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시장이나 유니레버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믿고 쓴다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강력한 해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보사라는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뭐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은 이겁니다. 나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화학 사업을 보고 투자하는가? 아니면 나는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바이오의 미래에 베팅하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오롱 생명과학에 투자한다는 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모두에 투자하는 것이죠.
결국 이번 3분기 보고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강력한 현재, 즉 케미칼 사업이 돈을 벌어서 원대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미래, 즉 바이오 리더로의 변신에 모든 자금을 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이익으로 미래를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단단한 현재의 힘이 저 불확실한 미래의 문을 과연 성공적으로 열 수 있을까요? 케미칼 사업의 확실성이 바이오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